자, 박영훈 구단은 미국의 장밍주 선수를 만났습니다. 네, 장밍주 선수는 그 장주주 구단의 친형입니다. 지금 현재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어린 학생들을 바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가장 그 바둑 보급으로 성공한 그 프로 기사로 알려져 있는 장밍주 선수고요. 뭐 지금 현재 출전한 김지석 선수도 러시아의 일리아 슈킨 선수를 만났는데 그 선수도 역시 누나가 우리나라에서 특별 입단한 그렇죠. 스베틀라나 슈킨이고요. 바둑 가족들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장밍주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미국에서 이제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그 바둑을 배우려고 하는 아이들이 참 그 불모지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불모지에서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뭐 가르치는 학생이 5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바둑 보급으로 성공한 네. 그런 프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미국에서도 입단자를 배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미국에서 한 2번 정도 이 장민주 선수를 만난 적이 있는데 굉장히 그 겸손하세요. 아주 겸손하시고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이제 미국에 이렇게 온 프로 선수들한테 아주 뭐 그 좀 불편하지 않게 많이 도와주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렇게 세계에 이렇게 보급하러 나간 기사들이 중국도 많지만 우리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기사들이 처음에 다 고생을 많이 합니다. 네.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특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태권도가 그런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 바둑도 앞으로 그런 역할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사 중에 바둑 보급을 미국으로 간 프로 기사가 김명한 프로 기사인가요? 아, 그렇죠. 김명한 8단이 가 있죠. 김명한 8단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진출을 한 기사 중에서는 좀 늦은 편입니다. 이 중국계 프로 기사들이 미국에는 한 10명 가까이 있어요. 우리 기사는 이제 미국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기사가 이제 2명이 있습니다. 김학수 7단하고 그리고 김명한 8단하고 이렇게 2명이 있습니다. 차민수 4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그 이민을 간 거니까요. 좀 다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곳곳에 바둑 보급을 위해 노력하는 기사들이 참 많아요. 그럼요. 뭐 미국뿐만 아닙니다. 지금 필리핀에도 가 있죠. 뭐 바둑 세계화에 지금 가장 노력하는 기사들입니다. 장밍주 선수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에서 바둑 보급으로 성공을 하면서 그 중국계 프로 기사들이 많이 미국을 진출했어요. 미국뿐만 아니고 캐나다도 많이 진출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그 미국 그 바둑 대회가 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일주일간 하는 그 바둑 대회가 있는데 보면 프로 기사가 뭐 상당히 많습니다. 네. 뭐 미국엔 프로 기사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프로 기사들이. 미국에서 라이센스 받은 선수도 있지만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라이센스 받아서 미국 진출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기사 보는 게 이렇게 어려운 곳은 아닙니다. 네.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알파고 해설을 했던 마이클 레드먼드 구단이 생각이 나네요. 마이클 레드먼드 구단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어렸을 때 일본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 부모님이 두 분 다 이제 백인이신데 유학을 보내서 아들이 좋아하는 걸 갖다가 끝까지 지원을 해주셨어요. 네. 그 부모님이. 그래서 이제 미국 바둑 대회 중에 마이클 레드먼드 배라는 그 대회가 있습니다. 아, 네. 근데 그 대회 후원자가 어머니예요. 오. 예, 마이클 레드먼드 구단 어머님이 후원자세요. 그 어머님이 이제 보통 그 대회할 때 이렇게 인사말을 이렇게 하시는 시간이 있는데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예, 그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 바둑의 좋은 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 동양의 이 멋진 이 바둑을 서양에서도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꼭 하세요. 근데 네. 그 얘기 들으면 되게 감명적이에요. 자, 우변의 진행은 추억의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진행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형태는 사실 그 90년대 많이 듣던 수법이죠. 네. 참 연구도 많이 됐던 포석, 정석이라고 해야 할까요? 오히려 장민주 프로 입장에서는 본인 바둑 한참 할 때 두던 수법이니까 쉬울 수도 있죠. 박영구 단이 좀 어색할 텐데요. 박영훈 구단도 뭐 어렸을 때부터 입단을 했고 워낙 어린 시절부터 바둑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진행 많이 두어봤을 것 같아요. 그럼요. 워낙 공부량이 많은 기사고 박영구 구단의 그 일화 중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요. 실제로 뭐 저희들은 다 본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프로 돼서 종로에 있는 인사동 쪽에 있는 조그만 연구실이 하나 있었는데 젊은 프로 선수들이 다 와서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박영훈 구단의 이제 선생님이 이제 홍태선 8단입니다. 홍태선 8단인데 홍태선 8단이 박영훈 구단 7살 때부터 가르쳤어요. 근데 집이 멀어서 7살이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데려다주고 하셨는데 택시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네. 어린데 택시를 타고 다녀가지고 저희가 이제 야 왜 지하철을 안 타고 택시를 타고 다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지하철을 타면은 오늘 공부 시간이 줄어서 안 돼. 네. 일곱 공부 살. 시간을 아끼기 예. 위해서요.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오늘은 12시간 30분 공부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오늘은 기록을 깼어요. 12시간 40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2시간 40분이 아니고 12시간 40분. 네. 7살 7살에. 애가. 예. 그래서 저희가 야 정말 얘가 프로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가졌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네. 금방 프로가 입단을 되더라고요. 하고. 예, 금방 프로가 되고 또 세계적인 선수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타고나요. 예, 정말 7살 어린 아이가 네. 그럴 수 없잖아요, 사실은. 꼭 해야 된다는 강박이 아니라 그 자체를 참 즐기는 기사 같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건 시키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니까 네. 더 성취욕도 있는 거고. 예, 참 그 대단했어요, 박영훈 구단. 그러니까 박영훈 구단은 누가 뭐라 그래도 본인의 그 천재성도 있지만 이 기사는 분명히 노력이 뒷받침이 되는 기사입니다. 또 재밌는 일화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얼마나 그 세상에 나온 바둑책을 다 봤는지 또 기억을 또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걸 또 한번 보면. 그래서 박정상 구단하고 한 살 차이인데 둘이 한 살 차이인데 박정상 구단하고 이제 10대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바둑을 사람 이름을 안 보고 딱 보여주면 그것만 보여줘가지고 한번 쫙 나보면은 네. 아 이게 어떤 몇 년도의 바둑이고 네. 누구와 누구의 바둑인 걸 맞추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몇 월 며칠도 맞추던데요. 예, 몇 월 며칠까지 맞추기. 근데 그걸 상당히 적중률이 높았다는 겁니다. 네. 물론 뭐 그동안 다 맞춘 건 정말 아니지만요. 예. 수많은 바둑들을 나봤을 텐데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나쁜 거죠. 공부량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예. 알파고는 뭐
인간이 3,000년 걸릴 걸 갖다가 단기간에 다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또 인간이 대단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그런 기사들이 있어요. 예, 불가능할 것 같은 거 하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박영 구단이 중앙 쪽으로는 좀 두텁게 처리하고 또 반대로 귀 쪽을 차지하면서 실리와 세력을 겸비하는 네. 그런 바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흑이 좌상을 걸쳐가자 우상을 지켜뒀고요. 예, 장민주 선수가 굉장히 두텁게 두네요. 지금 두어가긴 했지만 나중에 두 점이 연결이 되기는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실속이 없어 보여요. 예, 지금 흑의 모양이. 뭐 투자는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만 집으로는 별로 그렇게 큰 집이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다음 수는 이쪽이 지금 이제 허하잖아요. 여기 뭐 지킨다든지 낮게 갈 것 같은데요. 높이 가는 것보다는 낮게 가겠죠. 높이 가면은 오히려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공격이 되니까요. 이제 흑도 고민인 게 이쪽도 좋아 보이고 네. 여기도 좋아 보이고 그쪽으로 가나요? 하변을 택하네요. 예. 백도 여기가 또 워낙 좋고요. 지금 좋은 자리가 많습니다. 바둑이. 어떻게 잘 어울린 한 판일까요? 바로 들어가는군요. 이쪽에서만 보면은 약간 백이 잘 됐죠. 진짜 흑의 모양을 보시면은 투자 대비 너무 효과가 좀 적습니다. 실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오히려 이쪽에 두어놓은 이 백돌이 좀 더 활동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공격당할 여지는 없는 걸까요? 이제 이런데 와서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여지는 있죠, 분명히. 그런데 이런 데가 미는 게 또 선수기 때문에 네. 크게 공격당할 돌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현역에서 사실상 은퇴한 상태나 다름없는 장민주 선수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감각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또 반면에 아무래도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해서 좀 경적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바둑을 이렇게 또 뜨다가 보면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 나왔을 때 계속 이제 당황스럽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벌어져야 되는데 벌어지지가 않으면 당황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실수가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지는 겁니다. 경적 필패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건데 박영 구단이 사실은 경적하지만 않으면 무난하게 승리하지 않을까 하는 판입니다. 이 판은. 네. 현재 24강전에 방금 보여드렸던 나연 선수와 함께 박영훈, 김지석 선수가 출전을 했고요. 남은 두 선수, 박정환 선수와 강동윤 선수는 16강 시드를 받았습니다. 네, 월요일 날 이제 시합을 합니다. 월요일에는 아마 본격적으로 세계 초인류 선수들끼리의 대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요번에 유럽 선수 대표로 나오는 일리아 식신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랭킹 지금 뭐 1, 2위를 왔다 갔다 하는 선수입니다. 근데 이번 알파고와의 대결에서 먼저 이세돌 구단 전에 테스트를 했던 기사가 파누이 2단이잖아요. 네. 파누이 2단은 프로고 일리아 식신은 프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일리아 식신이 랭킹이 더 높습니다. 네. 그 뜻은 뭐냐면 파누이 선수가 말은 프로라고 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좀 인정하기 좀 어려운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이 바둑 중국에서 진행 중인데 이 수순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네. 박영훈 구단이 젖히는 진행을 하기 전에 먼저 오변을 밀었고요. 네, 나중에 그 급소를 당했을 때 저 네. 미는 수가 선수가 안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미리 교환을 한 것 같습니다. 보통은 좀 아껴두는 의미가 있는데 네. 지금은 뭐 흙의 모양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아낄 필요가 없다고 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뒀네요. 보면 박영구 단이 여기서 좀 강하게 돌려오는 것 같습니다. 한 점을 잡고 뭔가 좀 큰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석 진행이지 않나요? 정석 진행에서 이제 좀 벗어났죠. 왜냐하면 이곳에 돌이 원래 없는 상태여야지 이제 얘기가 되는데 지금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끊는데 이때 이제 흙의 선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엔 이런 수도 있죠. 네. 이렇게 두는 수도 있고요. 가장 많이 두는 수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건데요. 이렇게. 네, 지금 무조건 끊어야 되거든요. 박영구 단 끊으려고 둔 겁니다. 박영훈 구단이 끊었을 때 여기서 장민주 선수의 선택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이제 그 좌상기 쪽에 백집이 커지는 느낌이 있죠. 네. 그렇게는 보통 안 두죠. 아예 그렇게 두나요? 그거는 강하게 나오는데요. 많이 두지 않는 수입니다. 뭐 가장 강수로 뒀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축이 유리하다는 뜻인데요. 한 번 더 나오는군요. 네, 지금 장민주 선수가 둔 수는 잘 안 두는 수인 게 보통 여길 단수 치고 따낼 때 이렇게 이제 3-3을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박영구 단이 여기를 하나 교환해 두고 이제 이렇게 붙이는 수를 택할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싫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무거워집니다. 흙이 돌이. 자, 뭔가 초반부터 우변 쪽에서 봤을 때 좀 두텁게 두는 의미가 있었는데 장민주 선수가 여기서는 최강으로 두고 있네요. 지금 정확하게 수를 보고 두는 건지 아닌지 좀 의문이 좀 듭니다. 그거는 왠지 박영구 단이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 하나만 젖혀두더라도 그 다음에 여길 밀더라도 이건 흙이 약간 곤란해 보이는데요. 장민주 선수가 백이 이 젖히는 수를 깜빡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그 최근에 그 시합을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저런 수를 좀 간과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흑도 백도를 먼저 잡으러 갈 타이밍이 없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젖혀두고요. 네. 예, 지금 백이 뭐 좋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기회를 잡은 것 같은데요. 이건 하나 더 젖혀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하나 더 젖혀도 됩니다. 이건 장맹주 선수가 확실히 실수했습니다. 예. 축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뚫고 나왔는데 백이 강하게 축머리도 사용을 하면서 막아가니까요. 네. 흙이 더 이상 움직일 공간이 없네요. 지금 둔다면은 여기 막을 수는 없어요. 막으면은 이걸 끊어서 이제 수상전으로 분리하고요. 예, 이렇게 이을 때 이렇게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장민주 네. 선수에게는. 하지만 여기를 밀면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여기를 뭐 이어도 됩니다. 이으면 살아야 됩니다. 이건 너무 궁색하게 살았기 네. 때문에요. 백이 좋습니다. 우변에서 얻었던 포인트보다 백이 더 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거는 뭐 인류 기사들 바둑에서는 이 정도면 큰 차이입니다. 예, 멋집니다만 큰 의미가 없어요. 예. 지금은 뭐 완전히 흔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지금 패를 하겠다는 얘긴데 아, 네. 이것도 지금 이제 안 풀리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계속해서 뭐 이제 무리수만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예, 지금은 이제 따내면은 뭐 이패감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장민주 선수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완전히 바둑을 그르칠 것 같은데요, 이제. 중앙에 팩감이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상당한 악수죠. 그럼요. 이거는 뭐 굉장한 손해를 볼 것 같습니다. 이쪽 두는 거 뭐 두 번을 뭐 어디든 둘 수 있는 거니까요. 예, 이거는 뭐 괴롭습니다. 그 두 점은 이어야 되고요. 팩감 하나 더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박영훈 구단의 선택인데 이 단수가 이제 하나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을 때 이제 여길 따내면 박영훈 구단이 여기를 두고 이렇게 둘 건지 아니면 여기를 두고 이렇게 붙일 건지 이걸 결정하면 돼요. 뭐 이거든 저거든 다 흙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귀에서의 패는 이길 수가 있겠지만 다른 곳이 많이 다치거든요. 그쪽 밀고 붙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양이 더 낫다고 판단을 했나요? 예, 지금 팩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 따내야 됩니다. 뭐 팩감이 한 개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붙이면 이 돌 어떻게 하죠? 이걸 지금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살리기도 참 그렇습니다. 살리려면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이거 뭐 모양이 아주 네. 이상하죠. 예. 거의 뭐 장민주 선수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것 같아요. 저곳의 변화가 이렇게까지 당할 변화는 아니었는데 너무 당했습니다.
일단은 살리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버리기에는 너무 크죠. 참 살려도 괴로운 상황입니다만 버릴 수는 없는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돌을 이게 뭐 억지로 끌고 나와야 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지금 흙의 다음 횡마가 쌍립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까지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막으면 참 좋은데 막으면 뭐 당장 안 되죠? 이걸로 이제 잡힙니다. 네. 교환을 해서요. 이건 뭐 행마가 완전 무너졌습니다. 확실히 이 바둑은 박영훈 구단이 이곳에서 우세를 얻은 것 같습니다. 이번 참가자들 중에 장민주 선수와 일리아 식신 선수를 제외하고 좀 눈에 띄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대만의 쉬하오홍 선수인데요. 어린 선수죠? 처음 들어본 기사예요. 예, 어린 선수인데 근데 대만에서 선발전을 해서 통과했을 것 같은데 대만도 이제 세대 교체가 분명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점점 이제 대만계 선수들이 일본으로 이제 일본 유학파들도 많습니다만 이제는 중국 본토로 유학 가는 선수들도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세지고 있습니다. 보면 뭐 예전에는 저우진신 선수, 그다음에 네. 린지넨 선수가 시드를 받아서 많이 출전을 했다면 네. 이번에 출전한 쉬아오홍 선수는 2001년생 신진서 선수보다도 한 살이 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전략적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그 실력상으로는 글쎄요, 제가 그 대만 바둑에 정통하진 않습니다만 네. 2001년생이 그렇게 잘 둘 것 같지 않거든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예, 지금 대만의 기존의 선수들이 실력이 이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네. 만약에 선발전을 정말 통과해서 이번에 출전한 거라면 대단한 선수가 나온 눈여겨볼 겁니다. 만한 예, 선수가 되겠죠. 대단한 선수가 나온 겁니다. 지금 현재 24강전 중국의 구주하오 선수와 대국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구주아오 선수는 갑조리그 선수기 때문에요. 사실은 좀 버거운 상대입니다. 이름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중국 기사들 보면 대부분이 다 갑조리그 선수들이더라고요. 네, 중국은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갑조리그 선수냐, 을조리그 선수냐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갑조리그 선수는 국가대표 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갑조에 있는 선수는 어떤 선수도 만만히 볼 선수가 없어요. 네. 근데 보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용병으로 뭐 갑조리그에도 가지만 을조리그에도 참가를 하거든요. 우리 선수들은 이제 용병이니까요. 우리 선수들은 당연히 가는 이유가 그 팀을 갑조를 꼭 올려주기를 원하는 팀만 가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수한테 기대하는 게 굉장히 큰 거죠. 그런 것이고 중국 내에서는 갑조리그 선수와 을조리그 선수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네. 우리 뭐 박영훈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가 이제 을조리그를 가면 당연히 뭐 전승을 노리고 하죠. 우리 선수끼리 맞붙지만 않는다면. 네. 하지만 갑조리그에 갔을 때는 박영훈 구단이라든지 우리 초인류 선수들의 그 성적이 60%만 해도 굉장히 잘한 겁니다. 또 주장전을 많이 두잖아요. 또 특히 많이 두고요. 주장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60%면 잘한 겁니다. 그렇게 큰 실력 차이가 나지 않아요. 중국은 그 갑조리그 선수들이.
저희가 이제 그런 표현 쓰잖아요. 선수층이 좀 두텁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일단 박영훈 구단이 상중앙과 좌중앙의 도를 갈라가고 있는데요. 일단 바둑은 박영훈 구단은 확실히 유리하고요. 이제 나연 선수의 바둑이 과연 어떻게 될지, 나연 선수가 어떤 수를 준비하고 있을지 좀 중요한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박영훈 구단은 지금 안정적으로 유리한 다음부터는 아주 안전하게 두고 있습니다.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이긴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출란배 같은 경우에는 매 회전마다 추첨을 하게 되는데 네. 각 나라를 피하게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다 그렇게 했죠. 일단 자국 선수끼리 안 만나는 걸 원칙으로 일단 그 대진을 추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최근에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네, 한국의 5명의 선수가 출란배에 참가를 했습니다. 자, 일단 박영훈 선수의 바둑은 좋아 보이네요. 앞으로 박영훈 구단의 공격 지켜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출란배 세계바둑 선수권 대회 한중전입니다. 자, 나연 6단이 우하 5점을 어떻게 타개하느냐, 그것이 관건인데요. 예, 마지막 수가 이제 여기 점심 시간까지 마지막 수가 여기였거든요. 네. 붙여 나가네요, 일단. 근데 여기 붙였을 때 젖히는 거보다 이 젖히는 거는 막아서 지금 타개가 가능하거든요. 네, 문제는 그게 아니고 이쪽을 들어갈 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을. 백도 강하게 나올 수가 있는 예, 건가요? 이것이 하나 있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급소거든요. 네, 이 수가 부어졌을 때 타개가 과연 매끄러운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나연 선수가 타개를 굉장히 잘하는 기사입니다. 자, 집의 균형도 생각해 가면서 타개를 해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주 그 프로필 사진이 참 잘 찍었습니다. 예, 아주 나연 선수가 저렇게 활짝 웃는 모습을 이렇게 많이 보이질 않는데 네, 근데 그걸 잘 잡았네요. 그래도 바둑 두지 않을 때는 활짝 웃을 때가 많은데 김성룡 감독이 또 작년에 같은 팀이었잖아요. 네. 무서운 감독님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 그리고 거길 들어요. 지금 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귀 안 받으면 귀에서 술을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활이 지금 불확실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미팅한테 상당한 압박이 되겠네요. 네. 미팅 다음 수가 굉장히 받아줬습니다. 받아줍니다. 예, 받아줬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이 느는 수가 된다는 얘기니까 또 여기 빠지는 수가 선수라고 봐야 됩니다. 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럼 뭐 이게 늘어도 되겠? 이제 안 이어도 되죠 여기를? 이게 여기 늘겠네요 이렇게. 예. 자세가 잘 나온 건가요? 괜찮죠. 이건 뭐 타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돌이네요. 넓은 공간이라 술기를 하는데 꽤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을 텐데요. 그리고도 가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물어봅니까? 예. 자, 역시 밥 먹는 1시간 동안 많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가 나지 않으면 집으로는 좀 손해입니다. 나연 선수가 그냥 여기서 끝나면 이상하고요. 뭘 더 해야 되겠죠. 예, 지금, 더 들어가고요. 예, 이건 여기 두면 이게 패예요. 이건 만약 패를 안 하려면 이렇게 둬야 됩니다. 백도 살아있기는 하네요. 살았긴 한데 이런 사는 맛이 있다고 하면 여기가 두 집이고 백이 세 집이니까 여기는 백이 한 집밖에 안 난 거예요. 네. 망한 거죠.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역습이에요 또. 절묘한 타이밍에 또 한 번 갑니다 거기를. 막상 거기 받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번 물어보고 싶은 장면이네요. 미팅 날카로운데요 저순. 받는다면 있거나 치받거나.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막는 데 가져가면 여기는 빠지는 수가 거의 뭐 선수라고 봐야 되니까 이쪽 사활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걸 떠나서 이렇게 그냥 가냥 있는 게 속편한데 네. 이건 만약에 여기서 아까 타협된 다음에 이렇게 가면 너무 모양이 나쁘죠. 곤마죠 거의. 그냥 네. 다른 쪽이 좀 다치겠고요. 예. 위쪽으로 치받는 것도 안 될까요? 이쪽으로 갔는데 그렇죠. 지금 나연수 여기 뒀거든요. 이건 여기 밀 때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밀면 무조건 그 다음에 여기 이어야 되거든요. 또 하나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나중에 끝내기로 선수로 득을 볼 수 있잖아요. 지금 미팅의 수가 굉장히 날카롭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뭐 뒤에서 수만 난다면 나연 선수는 우변 쪽은 감수하겠다는 뜻인데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미팅도 우변에서 좀 벌었으니까 그냥 귀는 수 내주겠다는 뜻입니다. 네. 지금도 역시 호구를 치면 되는 건가요? 호구 쳐야죠. 호구 치지 않으면 안 되죠. 여기는 이제 호구를 치면은 이렇게 둬도 이렇게 이어서 지금 패를 할 생각인 거고요. 나연 선수가. 패를 지금 피하기가 좀 어렵죠. 백 입장에서. 근데 또 패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패를 하다가 이제 여기를 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두면은 뭐 이걸 뭐 쳐도 마찬가지고요. 네. 하다가 패가 질 것 같으면 이렇게 이으면 사라는 있어요. 네. 이렇게까지는 못 갑니다. 하면 이건 패가 아니죠. 이렇게 들어가면 사라는 있습니다. 나연 선수도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냥 맛만 남겨놓은 거죠. 일단 그곳에선 집으로는 득받습니다. 분명히. 미팅 선수도 중앙 눈목자 정도. 이건 다음에 이쪽 밀어서 이 두 점 잡는 거 맛보는 것도 할 수 있고 아예 그냥 여기를 들어갈 수도 있고요. 흙이 여기 밖에가 좀 그렇죠. 이렇게 받으면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 끝내기를 당하는 게 남아 있으니까 네. 뭐 지켜도 집이 안 되는 형태 아닙니까? 참 사실 두고 싶지 않죠. 그 아래쪽 돌 탈출하는 그 두 칸 뛴 자리요. 네. 그 자리는 맛이 없는 건가요? 있죠. 있습니다만 흙은 그냥 살기로만 마음 먹으면 여길 두면 살아는 있어요. 네. 따내야 되죠. 그럼 이렇게 붙이면은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어떤 최악의 상황이 나오더라도.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가기는 싫은 거죠. 근데 최악이 됐을 때도 사는 맛이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싸울 때 굉장히 도움이 되죠. 일단 고민은 좀 됩니다. 왜냐하면
뭔가 이게 강력할 것 같아요. 이쪽이. 그렇다고 이렇게 진짜 지키고 싶지는 않네요. 아까 보여드린 변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집이 안 네. 되는데 이걸 지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좀 효율적으로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다고 이렇게 두기도 좀 그렇고요. 이것도 이런 거 다 선수 또 당해야 되고 나중에 또 여기 두면 또 넘어가는 맛도 있고요. 이거 참 여기를 한 방 알린 게 참 괜찮았네요. 이쪽에서는 나연 선수가 또 잘했고 여기서는 미히팅이 또 잘했습니다.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에는 약한 돌을 방어할 때 오히려 역으로 더 강하게 나올 때가 많거든요. 즉 전술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방법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세돌 구단이 아주 대표적이죠. 지금 여기서는 잘 안 보이나요? 아예 손을 빼야 되는 건데 손을 빼기엔 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손을 뭐 뺀다면 이쪽을 좀 더 두는 겁니다. 여기를 좀 진행을 이쪽으로 하는 거죠. 네. 돌은 집었고요. 그냥 평범하게 받았어요. 오변에 끝내기 맛이 남아 있는데도 일단은 참아둡니다. 거길 뒀다면 백은 이쪽을 젖히겠네요. 이걸 두고 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어느 정도 이쪽하고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크게 이제 공격당할 돌은 아닙니다. 이 돌은. 근데 나연 선수가 여기를 하나 넣는 걸 왜 보류하는지를 모르겠네요. 이쪽을 하나 늘어두고 싶은데요. 이걸 두면은 안 받고 이쪽을 들어갈까봐 걱정이었던 거예요. 결국 좌변 상변에 이은 타협이 됐거든요. 그렇죠. 또 타협이죠. 오늘 바둑은 전반적으로 뭐 끝을 보는 수는 안 나오고요. 네. 뭐 하다가 타협하고 하다가 타협하는데 타협의 그 시점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보통은 좀 한참 하다가 이제 타협하는데 뭐 빨리빨리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부분 참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뭐 변이나 귀가 거의 다 두어졌기 때문에 집에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 이 부분이 정리가 좀 되면 네. 이제 계산이 어느 정도 나와요. 근데 선수들은 다 어느 정도 정리되고 이제 이런 한 부분만 남기면 이 부분만 생각한 다음에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과연 어떤 판단을 할까요, 미히팅? 지금 미히팅이 생각할 수 있는 수는 가장 쉬운 수는 젖히는 겁니다, 여기를. 이걸 젖히는 게 가장 쉬운 수입니다. 네. 가장 그 두랑률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거기가. 오늘 미위팅 선수가 노타임으로 많이 착수를 했었는데 이북은 가장 공을 들이는 것 같아요. 여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 바로 바둑이 뭐 계산이 바로 나올 수 있는 장면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자기가 불리한데 쉽게 계산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택할 사람은 없잖아요. 어떤 방법을 택할지요. 이걸 한번 보여드리죠. 이렇게 두면 여기서 이견을 먼저 했다고 치죠. 이거 하고 이제 집은 많이 얻었습니다만 이제 흙도 여기를 찍고 이을 때 막는 게 다선수가 돼요. 양단수가 되기 때문에 받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막는 게 약간 선수기 때문에 이쪽은 공격이 잘 안 되는데 여기는 집이 안 된다고 보고 이렇게만 보면요. 여기는 나중에 이렇게 되고 이런 정도로 보겠습니다. 백이 한 50집 정도 나네요. 한 30집.
서른 한 세 집 정도. 37에다가 52 정도. 52고 아까 100에 50 정도 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근데 흙돌 차례거든요. 이거 미세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왜냐면 지금 결국에는 예, 미세한 승부로 흘러가나요? 방금 보여드린 변화도는 좀 미세한 그림으로 갈 것 같고요. 무이팅 선수가 그냥 그렇게 갈지 아니면 좀 더 여기서 예, 공격적인 수를 둘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그림은 이렇게 서로 잘 맞춰진 느낌이에요. 백도 누가 집을 좋다 말하기 예, 어려운. 백도 집을 잘 얻었습니다만 반대로 흙도 정리가 너무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도를 할지 네. 아니면 좀 더 변화를 구할지 그게 지금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위팅 선수도 지금 여기서 승점을 좀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없나를 판단하고 있겠군요. 아, 그럼요. 여러 가지가 고민해야죠. 이런 때 생각을 많이 하려고 시간을 좀 아끼는 면도 있습니다. 네. 선수들이. 만약 하변을 쉽게 정리한다면 그래도 후반, 중반 끝내기까지는 어느 정도 다 그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거의 뭐 이 두 기사 정도 되면 네. 예, 계산을 잘한다고 봐야 됩니다. 굉장히. 답이 나와 있을까요? 그럼요.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그 길로 무조건 갑니다. 계산이 그 정도가 나오는 기사들입니다. 지금 국면의 형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누가 더 정확히 보는지에 따라 이바둑 승패가 갈려지겠습니다. 출란배 24강전 유일한 한중전인데요. 타협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타협할 때의 느낌을 보면 서로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사인이거든요. 이게. 네. 장고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자, 미위팅 선수와 나연 선수 우하에서도 또 한 번의 타협이 이뤄졌는데요. 지금까지 형세 어떤지 살펴드리겠습니다. 일단 나연 선수가 이것을 늘면서 버티는 이유를 이제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고요. 네. 집으로는 역시 만만치 않다 보니까 최대한 버틸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고 여기서 이제 재밌는 수가 나옵니다. 이걸 찍고요. 네. 하나 붙였죠. 여기 두고요. 찍고 이제 이으니까 이걸 내려 빠지던 수까지 지금 된다고 본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면 일리가 있네요. 일리가 있는데 백도 막을 수밖에 예, 없군요. 막았고요. 그리고도 여기에 아직도 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수가 남아 있었는데 하기 전에 이제 여기를 하나 둔 것이 또 아주 주요했어요. 네. 기가 막힌 타이밍 같아요. 지금 나연 선수의 그 이 내려 빠지고 이런 수도 좋습니다만 미팅 선수의 이 수도 상당히 좋은 수라고 네. 보여지고요. 이렇게 이제 받았습니다. 네, 찍고 패 맛은 있습니다만 일단 보류해 둔 거고요. 북한을 나갔고요. 지켰잖아요. 네. 여기가 이렇게 끝내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게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두면 여기 이제 끊었을 때 단수면 단수가 되죠. 여기 돌이 여기에 돌이 놓여진다 그러면 이 돌은 그 약한 돌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두어서 아까 같이 이제 제가 보여드린 집으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걸 지금 나와서 이렇게 끊는 방법도 지금 고민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왜냐면 네. 여기가 두텁다고 봐야 돼요. 지금 백이. 나가서 싸우는 이게- 이 싸움 정말 어려운데요. 어렵죠. 지금 이거
당장 여기 끊는 건 수상지 부족할 것 같고요. 네. 여기 지금 둬야 되는데 이 그림도 지금 고민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걸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게 많이 늘어만 준다면 네. 예, 이 자세가 더 좋습니다. 백이. 아까 자세보다. 아, 네. 아까 그림보다는 이게 훨씬 더 좋은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바둑이 좀 미세했다면 만약에 이게 통한다라고 감안했을 때는 미유팅 선수가 약간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팅이 지금 이게 통하느냐 마느냐를 지금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흙도 좀 강한 게 없느냐를 좀 봐야겠네요. 한 번 더가 되면 참 좋은데요. 이게 한 번 더가 됐을 때 이걸 이제 끊겠죠. 이렇게 네. 되고 이제 이걸 두고 이걸 막았을 때 이제 이 수상전이에요. 과연 이 수상전이 누가 더 빠르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 수상전이 배기 된다라고 가정만 하면은 미팅은 여기 나와서 끊겠네요. 확실한 거는 지금 뭐 다른 곳도 있지만 선택할 부분은 하변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은 이미 정리가 어느 정도 됐고요. 여길 나와서 끊는 수가 통하면 미팅이 좀 유리하고요. 만약 그게 아니고 옆으로 누워서 아까 같은 이런 집바둑으로 간다면 네. 이거는 미세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형태로 볼 때는 이 고민이 지금 미팅이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고민을. 지금 사실 바둑을 좀 빨리 뒀기 때문에 네. 미팅 입장에서는 여기서 시간을 많이 쓸 수도 있겠습니다. 뭐 술기도 해야 되고 형세 판단도 해야 되고. 예, 제한 시간이 3시간이기 때문에요. 어떤 중요한 장면이 나왔을 때 한 30분 정도 사용해도 아무 문제 없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지금은 30분 이상 뭐 생각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하변이 중요해 보입니다. 나현 선수와 미유팅 선수의 바둑은 이 하변 정리가 되는 대로 바둑 그려지게 될 것 같은데요. 자, 11번째 출란배 본선 24강전 저희는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